안녕하세요. 써니북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카네기 지침서 인간관계 지도론입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아주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장에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리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늘에 대고 침뱉는 격이다. 두 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 낚시 바늘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달아두어야 한다.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늘에 대고 침뱉는 격이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늘에 대고 침 뱉는 격이다.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살인범 검거 작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쌍권총의 명수 크로울리의 은신처가 마침내 수사진에 의해 포착되었던 것이다. 그는 웨스트엔드 거리에 있는 애인의 아파트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150여 명이나 동원된 경찰들은 우선 아파트 맨 위층을 포위하고 지붕에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으로 최루가스를 흡입시켜 크로울리를 아파트 밖으로 유인해 내려 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파트 주위 빌딩의 옥상에는 기관총이 장착되었고 그 총구는 크로울리를 향해 조준되어 있었다. 하지만 크로울리는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소파 뒤에 몸을 숨긴 채 무서운 기세로 쌍권총을 쏘아댔다. 그러자 경찰들 역시 일제히 이에 응사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뉴욕의 고급 주택가는 1시간 반 동안이나 콩 볶는 듯한 권총과 기관총 소리로 뒤흔들렸다. 그리고 그 총격전을 구경하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모여든 흥분한 시민들은 뉴욕시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대 활극을 숨지긴 채 주시하고 있었다. 결국 크로울리는 체포되었다. 그렇게 요란스레 진행된 검거 작전을 마친 후 그 당시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멀로니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쌍권총을 잘 다룰 줄 아는 크로울리는 뉴욕의 중범죄자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흉악범입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만큼 잔인한 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크로울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크로울리가 직접 기록한 글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크로울리는 관계자 여러분께 라고 시작되는 한 통의 편지를 남겼던 것이다. 물론 그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총격전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로 인해 종이 위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피로 물들은 그 편지에서 크로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마음은 비록 삶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그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글을 남겨놓은 크로울리는 얼마나 쉽게 살인을 저질렀던가. 총격전이 벌어지기 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의 어느 시골길에 차를 세워놓고 애인과 함께 한창 고조된 사랑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경찰의 불심 검문을 당하게 되었다. 실례합니다만 운전면허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크로울리는 재빠르게 권총을 꺼내들어 그대로 경찰을 향해 난사를 하고 말았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차에서 뛰어내린 크로울리는 경찰의 총을 빼앗아 숨져가는 그를 향해 다시 한 발을 쏘아 완전히 죽여버렸다. 이렇게 잔인한 그가 그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어쨌든 크로울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사형 집행을 위한 전기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죽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라고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였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다.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 죽게 되다니. 이것이 바로 크로울리가 남긴 최후의 말이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크로울리와 같은 생각을 지닌 범죄자는 매우 많이 존재한다. 나는 뉴욕의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있던 워든 로즈로부터 범죄자들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기 자신을 범죄자라고 생각지 않으며 자기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믿고 있으며 왜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한다. 즉 이들은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수감된 것은 부당하다는 확신에 차 있으며 스스로의 억울한 처지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알 카포네, 크로울리, 더치 슐츠와 같은 흉악범들조차 자기 자신 및 행동에 대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범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어 비난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난을 받는 대상은 곧 방어 태세를 갖추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된 상대방은 결국 반항심을 갖게 되어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잘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익힌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행위를 미화하고 남을 헐뜯으려고 드는 법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도 하다. 인간은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악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마음은 분명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결점을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타이르거나
바로잡으려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함을 가져오며 또한 위험도 적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다면 얼마든지 남을 비판해도 좋다. 그리고 그 비판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한 정확하고 타당할수록 그 효과는 높아진다.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논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일 뿐이며 편견과 자존심, 허영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불꽃놀이는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쉬운 것이다. 게다가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고도의 전술이며 동정이나 관용, 호의가 저절로 우러나게 해준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도 인간의 심판을 죽은 뒤로 미루신다. 하느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줄진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불꽃놀이는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쉬운 것이다. 게다가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합리화시키고 자신도 선량한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